부천시가 18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인천 부평, 계양구와 서울 강서구, 부천시가 함께 쓰는 광역소각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쓰레기 대란과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재정 부담 때문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이 대학 수학능력시험 당일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장 7곳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방역의 고삐도 더 당기는 모습입니다. 김포시가 교육당국의 온라인 수업 때문에 쓰지 못한 무상급식 예산을 로컬푸드 식재료 교환권으로 대신 지급했는데요. 지역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인천시가 빈집을 마을건강 힐링센터로 활용하는 등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빈집을 새로운 공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부천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천 자원순환센터의 광역화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부천시는 18일 부천 대장신도시 조성에 따른 쓰레기 대란과 현대화 시설에 투입되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소각장 광역화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근 지역인 인천, 서울 강서구 등과 함께 소각장 증설을 추진할 경우 국비 지원이 50%까지 늘어나고 운영비도 절감되는 등 시의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천시는 지난 10일 쓰레기 하루 900톤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광역 소각장 시설을 증설하는 내용의 협약식을 준비했지만 지역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2021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노래방과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이 코로나19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수험생들은 건강관리가 중요한데요. 혹시 시험 전에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경우 시험을 어떻게 치르게 되는지 김진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수능을 약 2주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1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13명으로 지난 8월 29일 이후 81일 만에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역사회로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할 경우 수험생들의 시험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 교육부는 수험생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능 2주 전인 19일부터 수능 당일까지를 수능 특별 방역기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능 이후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를 학생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해 방역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수능 특별 방역기간에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은 교육부 홈페이지에 학원 명칭과 감염 경로, 감염 사유가 한시적으로 공개됩니다. 학생들이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학원과 스터디 카페 등에 대한 방역 조치도 강화됩니다. 올해 인천 지역에서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은 모두 24,717명. 인천시 교육청은 수험생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교육부 지침보다 이틀 앞선 지난 17일부터 수능 특별 방역기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시교육청은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능 일주일 전인 오는 26일부터 수능 전날까지 모든 고등학교의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로 분류된 수험생들을 위한 별도의 시험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들은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 별도의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또 자가격리 기간 중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일반 시험장이 아닌 별도의 시험장에서, 유증상자는 일반 시험장 내에 있는 별도의 시험실에서 각각 수능 시험을 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 위험 속에 수능이 치러지는 만큼 지역사회가 방역 조치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민 수능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우리 직원들은 물론이고 모든 시민들이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를 해서 수능에 차질이 없도록 함께. 인천시 교육청은 혹시 모를 감염 위험에 대비해 지역 내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능 다음 날인 12월 4일 원격 수업 전환을 권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보신 것처럼 인천시교육청은 17일부터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교육청은 교직원들의 비상 대응 태세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다음 달 4일까지 상시 공직기강 감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직자 행동 지침과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비롯해 현장 지원 태만,
소극 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주고받는 등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네, 코로나19 여파로 쓰지 못한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김포시는 온라인 수업으로 남은 무상급식 예산을 활용해 지역 모든 학부모에게 식재료 교환권이라는 걸 지급했는데요. 이 교환권이 지급되자마자 지역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포의 한 로컬푸드 판매점이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빕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 앞에 선 사람들의 손에는 대부분 비슷한 모양의 상품권이 들려 있습니다. 김포시가 최근 지역 모든 학생들의 가정에 지급한 식재료 교환권입니다. 식재료 교환권은 김포 지역 5개 로컬푸드 판매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김포에서 난 농산물과 제품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식재료 교환권은 김포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쓰지 못한 무상급식 예산 27억 원으로 마련한 겁니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인데 실제 학부모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보통 이제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배달 음식이나 이런 거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건강 면이나 좀 이런 게 됐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식자재권 나오면 이런 거 살짝 사용함으로써 이제 좀 친환경적인 것도 먹이는 기회가 되게 돼서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지역 농가들도 교환권을 반기고 있습니다. 교환권 지급 첫 주말, 로컬푸드 판매점의 매출은 평소보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지역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홍보 효과까지 겹치면서 농가들의 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야채, 채소 농가들이 굉장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셨는데 이 정책이 있음으로써 농가들도 그분들한테 자기 농산물을 판매하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 면에서도 계속 모르셨던 분이 계속 로컬푸드를 방문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농가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포시는 이번 교환권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과 농가들의 숨통을 트여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단순히 4만 원이라고 하는 상품권액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코로나19에 좀 어려움을 처해 있는 좀 가계 부담에 조금이라도 좀 전달하고자 하는 김포시의 마음을 또 아시고 또 이것이 어떤 가공식품들이나 이런 것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농산물을 구매한다라고 하는 좋은 취지에 한편 김포시가 지급한 식재료 교환권은 올해 12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빈집은 이제 사회 문제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았는데요. 수도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천시가 빈집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국민참여 빈집 활용 프로젝트인데요.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빈집에 적용해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들이 모여 앉아 체조를 합니다. 공을 이용해 근육을 자극하기도 하고 스티로폼을 이용해 스트레칭도 합니다.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마을건강 힐링센터. 운동도 하고 이웃들과 모임도 갖고 주민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9시 반에 왔다니까요. 빨리 오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자전거 운동하고 또 발 마사지도 하고 운동을 많이 했어요. 제가 제일 1등으로 왔어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인쇄소. 볼록파나 스타일과 공파나 스타일의 특별한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인쇄술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도 진행합니다. 인천 시내에 있는 아티스트들이나 아니면 학생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디자인 전공자나 아니면 그냥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나 다 같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마련할 거고, 그리고 내년에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은 이렇게 야외 공간 이용해서 프리마켓 같은 거 좀 열고 싶고. 마을건강 힐링센터와 빈티지 인쇄소 모두 지역의 빈집을 개조해 만든 공간입니다. 인천시에서 진행 중인 국민참여 빈집 활용 프로젝트. 동네의 미관과 안전을 위협하던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주민들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겁니다. 특히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시민들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정했습니다. 아이디어를 제공한 시민들은 빈집을 창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은 변신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 아이디어 중에서 좋은 거를 골라서 이제 그 과정 자체가 창업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좀 굉장히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도심 균형 발전에 더욱더 힘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정된 빈티지 인쇄소하고 마을 건강 힐링센터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시는 빈집 활용 프로젝트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프로젝트가 지역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송도 909 화물주차장 설치에 반대하는 시민 민원이 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에 올라왔는데요. 이에 대해 인천시가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인천시는 화물주차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원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항만공사가 송도 909에 추진하는 화물주차장, 인천항을 오가는 컨테이너 등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송도 909에 500여 면 규모로 설치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이곳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화물주차장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화물주차장 반대 온라인 시민청원을 제기했고 30일간 3,000명 이상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인천시가 해당 시민청원에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박인서 균형발전 정무부 시장은 화물주차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화물주차장은 809 아파트 분양 이전에 고시가 완료된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2014년도 자동차 관련 시설로 고시하여 인천항만공사가 추진하는 국가사업입니다. 따라서 아암윤류 2단지 내 화물주차장은 809 아파트 분양 이전에 고시가 완료된 사항임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박 부시장은 연수구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 과정을 차분히 지켜봐 주길 당부했습니다. 또 최우선 기준은 주민 안전과 친환경적인 추진임을 강조했습니다. 박 부시장은 대안 없는 이전 요구만으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토의 최우선 기준은 주거 환경을 고려한 안전과 친환경적인 추진일 것입니다. 인근 지역에 끼치는 영향과 항만, 화물사업 관계 등 여러 사항에 대한 종합적 검토 없이 대안 없는 이전 요구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연수구와 공동으로 화물주차장 최적지 선정 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 결과는 12월 이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 영상은 인천은 소통이 가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김포시의회가 오는 20일부터 올해 마지막 회기에 들어갑니다. 다음 달 18일까지 29일 동안 열리는 제20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집니다. 시의회는 오는 23일부터 8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다음 달 14일 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이어갑니다. 또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부천시가 지난 17일 온라인 부천혁신 교육 포럼을 열었습니다. 부천시는 이날 포럼에서 학부모와 교원,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여해 미래 교육과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이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마을과 학교의 경계를 구분짓지 않는 등 교육자치의 협력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시의 버리스타 광고 영상이 2020 대한민국 광고 대상에서 TV 광고 부문과 공익 광고 부문 동상을 받았습니다. 인천시의 버리스타 광고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과 함께 수도권 매립지 2025년에는 종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버리스타는 버리다와 스타의 합성으로 쓰레기를 잘 버리고 덜 버려 우리 모두 지구의 스타가 되자는 의미입니다. 백상현 인천시 소통기획 담당관은 대국민 환경 캠페인이 광고 대상에서 수상을 하게 돼 의미가 깊다고 말했습니다.